최고 창의 개수가 9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자, 가조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파이 곱하기 fx가 0이다 라는 거고요. 나조건은 fx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5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때 함수 gx는 0 이상 1 미만인 구간에서는 그냥 fx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 플러스 1은 gx와 같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 부분이 뭐냐 하면 결국은 요거 뭡니까? g가 주기가 1인 주기 함수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일 때, 자, 이거 괜히 주어지는 정보 아니겠죠?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0부터 5까지 x 곱하기 gx를 정적분하면 뭐가 되겠느냐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가장 먼저 가조건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x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으로 다가가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수렴을 했어요. 그 얘기는 분자도 0으로 다가가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 사인이 0 되는 지점이 어디냐 하면 0,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뭐 혹은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3파이 이런 데니까 그러면 x가 0으로 다가갈 적에 이 fx가 어떤 정수의 값으로 다가간다면 분자도 0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x가 0으로 갈 적에 이 3차 함수 fx는 어떤 c 값으로 다가가야 된다. 이때 c는 무슨 수냐? 바로 정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되면 분자가 0으로 다가간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삼각함수의 극한은요 무조건 요거 하나예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적에 x분의 sin x의 값은 얼마로 간다? 1로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의 극한이 나오면 무조건 요런 꼴을 만들어라 라고 제가 개념 시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 보시면 여기는 x가 0으로 갈 때 자 분모와 sin 옆에 나오는 요 x가 서로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0으로 갈 때 분모도 0 되고 sin 옆에 있는 요것도 0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런 꼴로 이걸 바꿔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일단 분모와 요 사인의 요 안에 들어있는 요 식이 서로 같은 형태가 아니고요. 두 번째 요 사인의 요 안에 들어있는 애가 x가 0으로 갈 때 꼭 0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정수 곱하기 파이로 다가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주면서 둘 다 0이 되게 만들어줄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x가 0으로 갈 때 얘가 c로 간다면 이 fx는 3차 함수, 즉 다항함수니까 이거 연속이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f의 0이 결국 c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f의 0을 빼줘버리면 그러면 이 전체가 0으로 가는 거 아니겠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파이 곱하기 이걸 써주는 겁니다. fx 빼기 f의 0 이걸 써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x가 0으로 갈 적에 fx가 결국은 f의 0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요 생각을 떠올리는 게 이 문제에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냐 하면 이거 해볼게요. 얘가 지금 뭐냐 하면 c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마이너스 c 파이 플러스 파이 곱하기 fx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c가 정수인 걸 아니까 자 이렇게 씁니다. sin에 마이너스 c 파이 플러스 파이 fx는요. 요거 우리 삼각함수의 변형에서 많이 다뤄보던 거예요. 그쵸? 그러면 먼저 이 c는 정수니까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2의 배수가 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만 정수 곱하기 파이 꼴이 되겠죠? 따라서 사인은 그대로 사인으로 유지가 돼요. 그 다음에 무조건 옆에는 파이 곱하기 fx를 곱해주는 겁니다. 적어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부호만 결정하면 되는데 이 부호 결정하는 게 재밌습니다. 자, 만약에 c가 뭐였다면 2 곱하기 k 꼴이었다면 여기서 k는 정수예요. 자, 이렇게 된다라면 이 사분면에서 얘 동경이 어디에 위치하게 되냐면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요거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사분면에서 요 마이너스 c파이가 나타내는 동경이 결국은 무조건 누가 돼요? 얘가 됩니다. 얘. 그죠? 예. 왜?
K가 0이어도 여기고요. K가 1이어도 2파이니까 여기, K가 2면은 이거 뭐 됩니까? 4파이니까 여기고. 그죠? 아,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나요? 뭐 상관없습니다. K가 1일 때는 마이너스 2파이가 돼도 여기, K가 2면 마이너스 4파이니까 동경은 무조건 여기. K가 마이너스 1이어도 2파이니까 여기. 그냥 계속 동경은 여기입니다. 따라서 이 동경에서 플러스니까 한 칸 전진하면 1사분면이죠? 1사분면에서는 부호가 플러스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만약에 C가 2K-1이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C가 2K-1이었다라고 본다면 그때는 이 마이너스 C파이가 나타내는 동경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 파이 했으니까 한 칸 전진하면 3, 4분면이 돼요. 그죠? 그래서 얼싸탄이니까 여기 부호는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C가 2K의 꼴일 때에는 부호가 플러스고 C가 2K-1일 꼴일 때에는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우리가 써볼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느냐? 그냥 얘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의 C제곱이라고. 그러면 C가 2K 꼴이면 얘는 1 되죠? 그럼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가 2K-1이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바꿔 써주시는 이러한 접근 방법.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그럼 요게 요렇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짓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거 있죠, 이거. 요게 원래 문제에서 나왔던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얘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얘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자, 바꿉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적에 x분의 지금은 뭐가 되냐 하면 사인의 파이 곱하기 fx죠. 이거를 누구로 바꾸냐 하면 자, 파이 곱하기 사인의 파이 곱하기 fx는 요걸 양변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적에 마이너스 1의 c제곱 곱하기 x분의 누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인에 얼마 되는 겁니까? 요거 그대로 써볼까요? 파이 곱하기 fx 빼기 c파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그쵸? 자, 그러면 얘가 0으로 가니까 이거를 누구를 이용하기 위해서 얘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 요 부분에 오는 거와 여기 오는 게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똑같이 맞춰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하면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인에 자, c파이가 f의 0이니까 얘는 파이에다가 fx 빼기 f의 0이다.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얘와 똑같은 형태가 오면 돼요. 그래서 파이 곱하기 fx 빼기 f의 0 이렇게 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없던 애를 그냥 곱해줬으니까 분자에 얘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여기다 그냥 이렇게 중괄호를 쓸까요? fx 빼기 f의 0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밑에는 원래 있던 누구하고 누가 마이너스 1의 c제곱 곱하기 x 이렇게 오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x가 0으로 갈 적에 fx는 f의 0을 향해 다가가니까 이 전체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0이 되고 얘와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요거 잘 보시면 여기에 요 부분과 그죠? 여기에 요 부분이 똑같은 형태고 x가 0으로 다가갈 때 얘도 0 되고 얘도 0 되니까 이 전체 극한이 얼마가 되냐면 그냥 1이 됩니다. 1. 이거는 이미 그죠? equal 1. 우리가 삼각함수의 극한에서 많이 다뤄보던 내용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c제곱 분의 파이는 x하고 관계없으니까 그냥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 되냐 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빼기 f0인데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죠. f의 프라임 0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근데 문제에서 이 극한값이 0이다 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자, 얘도 0은 아니죠? 얘도 0은 아닙니다. 결국 얘가 0 돼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f의 프라임의 0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그런데 fx는 3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fx는 최고창의 계수가 9라고도 알려줬습니다. 그럼 이렇게 쓰시면 돼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입니다. 이게 왜 c냐 하면 우리 f의 0이 equal c라고 그랬죠? 그죠?
네, 여기다 0 대입하면 c만 남으니까 요 상수항을 c로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f의 프라임 x는 뭐가 되냐 하면 27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됩니다.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f의 프라임 0이 0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에다가 x 대신 0 넣으면 0 돼야 되죠. 예, 결국은 b가 0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b가 0이니까 이건 지워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그냥 이거 다 지워주시고 플러스 c를 여기다 갖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 알아냈으면 1단계를 끝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문제에서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이 gx는 지금 주기가 1인 주기함수고요. 0하고 1 사이에서는 그냥 fx고요. 그러면 1하고 2 사이에서는 이 f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생각을 해보면 gx가 연속이니까 x는 이퀄 1에서도 gx는 연속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얘하고 누가 똑같아야 돼요?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다가올 때 gx의 극한이 서로 똑같아야만 연속이 됩니다. 자, 근데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얘는 그냥 뭐라고 쓰시면 되냐 하면요. x가 1보다 작은 쪽으로 갈 때 얘는 그냥 fx라고 정의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냥 fx다 적어주시면 되고 1보다 큰 쪽에서 다가올 때 이 gx의 극한은 이 주기함수 1이고요. 0부터 1 사이에 fx가 그대로 계속 1만큼씩 평행 이동한 꼴이 되는 거니까 얘는 리미트, 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t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다가갈 때의 ft의 극한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간단합니다. fx는 어차피 연속함수, 그죠? 다항함수니까 연속함수니까 이 값은 그냥 f의 1과 똑같은 거고요. 이 값은 그냥 f의 0과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f의 1과 f의 0이 서로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f의 0은 뭡니까? f의 0은 그냥 c라는 거 알고 있고요. f의 1은 뭐가 되냐 하면 9 플러스 a 플러스 c예요. 이 둘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결국 c는 9 플러스 a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죠. cc는 캠퍼스 커플 나쁜 애들이니까 지워주시고요. 따라서 a는 뭐가 되냐 하면 a는 마이너스 9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또 찾아냈다라는 거죠. 됐죠? 요거 딱 표시를 해두시고 자 이렇게 되면 fx에서 이제 이 부분이 마이너스 9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9x제곱 마이너스 18x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다 두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5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요 9x로 묶어주면 3x 빼기 2가 돼요. 따라서 x는 0에서 극대, x는 3분의 2에서 극소입니다. 그러면 극대값, 극소값을 곱해서 5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대입하면 돼요. 그죠? 그럼 극대값은 f의 0이고요. 그 다음에 극소값은 f의 3분의 2입니다. 자, 이 둘을 곱하면 c에다가 3분의 2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얘는 9 곱하기 27분의 8이고요. 빼기 9 곱하기 9분의 4입니다. 그 다음 플러스 c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 됩니까? 여기는 3분의 8 되는 거고 빼기 4. 그러면 3분의 12죠. 4. 그 4가 따라서 얘는 c 빼기 3분의 4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얘가 얼마다? 5다 라고 알려준 겁니다. 여기서 c 값을 구하시면 돼요. c제곱 빼기 3분의 4c 빼기 5 이퀄 0이고요. 양변에 3을 곱해주면 3c의 제곱 빼기 4c 빼기 15 이퀄 0입니다. 그럼 여기는 3, 1, 여기는 얼마예요? 요거 4를 만들려면 3, 5 이러면 되나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됩니다. 따라서 얘는 3c 플러스 5 그 다음에 c 빼기 3 이퀄 0 이렇게 되는데 c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아까 정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디 적었죠? c는 정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둘 중에 가능한 값은 누구밖에 안 돼요? c는 3밖에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끝났죠? fx를 정확하게 다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fx는 9x의 세제곱 빼기 9x제곱 플러스 3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뭘 얘기했냐 하면 0부터 5까지 x, gx 요 적분값이 얼마냐라는 건데 얘는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0부터 1까지 x, gx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뭐 1부터 2까지 x, gx, dx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하는 건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4부터 5까지 x, gx를 정적분한 걸 싹 다 더해 주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왜 얘를 이렇게 1단위로 다 끊었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gx가 주기가 1인 주기함수고 0하고 1 사이에서는 fx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0부터 1까지 x 곱하기, 자, 이 구간에서 gx는 그냥 fx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1부터 2 사이에서 x 곱하기, 자, gx는 0부터 1 사이의 fx를 그대로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f의 x-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4부터 5 사이에서는 gx가 f의 x 빼기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각각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요걸 이제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일반화시킨다라는 게 뭐냐 하면, 자, 요거 색깔 바꿔볼까요? 이 각각의 정적분을 n부터 n 플러스 1의 정적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x 곱하기 f의 x 빼기 n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때 n이 가질 수 있는 값은 얼마? 0, 1, 2, 3, 4 이렇게 되겠죠. 그쵸? 예.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0하고 1 사이에서 fx의 함수식입니다. 뭐 0하고 1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게 fx의 함수식이니까 요걸 fx로 바꾸려면 x 빼기 n을 t로 치환해 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요 치환적분을 그대로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얘입니다. 얘는 x가 n일 때 t는 0이고요. x가 n 플러스 1일 때 t는 1 됩니다. 그 다음 x 대신에 t 플러스 n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얘는 ft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dx는 dt니까 이거 d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렇다면 얘는 0부터 1까지 t 곱하기 f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n은요 t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밖으로 빼주시면 0부터 1까지 ft dt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우리 ft의 함수식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0부터 1까지, 자, ft가 뭐냐 하면 9t의 세제곱 빼기 9t의 제곱 플러스 3이죠. 그죠? 따라서 얘는 뭐가 돼요? 9t의 4제곱 빼기 9t의 세제곱 플러스 3t가 되는 거고요. dt 이렇게 되는 거고, 플러스 n배의 0부터 1까지 그냥 9t의 세제곱 빼기 9t의 제곱 플러스 3. 이거 그냥 적분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얘는요, 갑니다. 얘는 5분의 9의 t 5제곱 빼기 4분의 9의 t의 4제곱 플러스 2분의 3의 t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얘를 0부터 1까지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플러스 n배,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4분의 9의 t의 4제곱 빼기 3t의 세제곱 되나요? 그 다음 플러스 3t 이렇게 되네요. 얘를 0부터 1까지.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n. 요건 이제 밖으로 나오면 되는 거죠. 요거 정리해 주시면 5분의 9 빼기 4분의 9 플러스 2분의 3입니다. 0 넣으면 다 0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n에 이쪽은 뭐가 되냐 하면 4분의 9 빼기 3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0 넣으면 다 0 되니까. 결국 정리하면 뭐가 되느냐? 얘는 4분의 9n이 되는 거고, 자, 여기는 20으로 통분을 해주시면 뭐 됩니까? 4, 9, 36, 5, 9, 45 플러스 3 곱하기 10은 30 되는 거니까 20분의 21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는 20분의 2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걸 계산했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적분은 n은 0부터 4까지 이 값들을 싹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0부터 5까지 x 곱하기 gx를 정적분한다는 것은 시그마 n은 0부터 4까지 누구를 4분의 9n 플러스 20분의 21 얘를 싹 다 더해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 4분의 9로 묶어주면, 자, n은 0 넣어봤자 0이니 그냥 1부터 4까지 합 곱해주시면 되겠죠? 얼마예요? 10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플러스 20분의 21은 몇 번 더해져요? 5번 더해집니다. 4분의 21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4분의 90 플러스 21이 되고요. 요거 계산하면 4분의 111이 되는 거예요. 그죠? 문제에서는 이제 얘가 P분의 Q다라고 말을 한 거고, 구하라고 한 값은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 4하고 111은 서로 소죠. 결국은 4 플러스 111을 해주시면
정답은 115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문제의 정답은 115예요.